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의 거절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맛있는 음식, 할인 혜택, 직장에서의 연봉 인상, 혹은 내 아이의 행동 변화까지 말입니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삶은 풍요로워지지만 그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까지는 반드시 한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상대방과의 협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느끼는 그 무거운 공기,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상이라고 하면 날카로운 눈빛의 변호사나 상대를 압박하여 이득을 취하는 냉혈한 비즈니스맨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무장합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준비하고 상대의 반박을 차단할 무기를 챙기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굴복시킬까를 고민하죠. 이것이 바로 당신의 협상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인지적 오류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완전히 잘못된 게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상대해야 할 적, 혹은 내 이득을 빼앗아갈 장애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이겨야 하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거절의 기미가 보이면 손해라고 판단하여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완벽주의자가 시작을 미루듯 협상에 서툰 사람들은 상대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거나 아예 협상 자체를 회피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자기중심적 뇌 구조입니다. 세계적인 협상 전문가 스튜어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단언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려 반대 의견을 물리치려는 강압적인 태도는 필수적으로 대결 구도를 가져오며 이는 결국 진정한 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협상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깨부술 시간입니다. 협상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상대를 설득해내 의견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협상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읽고 그가 스스로 당신의 제안을 자신의 이익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아주 교묘하고도 정교한 심리 설계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의지의 문제였던 협상을 구조의 문제로 바꿀 것입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지 마세요. 대신 뇌가 거부감 없이 상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왜 당신이 지금까지 제대로 하려고 할수록 더 협상을 망치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뇌 구조를 하나씩 해부해서 일상 속 협상력을 자동화하는 방법까지 알고 싶다면 나를 바꾸는 심리학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의지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성이라는 함정에 빠져 스스로 기회를 날리는지 그 진짜 심리적 원인을 더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협상에서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상대방이 고집불통이어서도 상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 당신의 뇌가 자기중심성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강의 때마다 유명한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흔히 소녀와 노인으로 알려진 착시 그림이죠. 어떤 사람은 소녀를 보고 어떤 사람은 노인을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모습에 고정된 시선을 가진 사람은 나머지 하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절대 눈치채지 못합니다. 협상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라는 나의 관점이라는 그림에만 갇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그림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 이해관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채 말이죠. 협상의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제시할 수 있지? 협상이 결렬되면 내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 물론 준비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나를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협상의 최종 결과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나의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사실상 상대방에게 나와 싸우자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자기중심적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깨지 못하면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자신의 벽을 쌓는 공방전이 됩니다. 나는 이만큼 양보했는데 왜 너는 안 들어줘? 라며 억울해하는 순간 협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상대의 마음이라는 성문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협상을 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라는 주어를 지우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 나의 논리, 나의 억울함.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왜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뇌는 이득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움직입니다. 그 이득의 기준은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입장만을 앞세우며 상대의 뇌가 나를 공격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제 이 낡은 습관을 해체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나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기 중심적인 뇌의 필터를 걷어내고 상대방의 시야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협상력은 지식이 아니라 시선의 이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모든 관계를 바꿀 열쇠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는 진짜 기술, 역할 전환의 세계를 다루는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협상의 핵심은 나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머릿속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를 역할 전환이라 부릅니다. 흔히 말하는 역지사지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를 훨씬 전략적이고 정교한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당신의 뇌를 완전히 상대의 위치로 옮겨놓는 작업입니다. 한 학생의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멤버십 카드가 없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대응은 어땠을까요? 나도 여기 단골인데 왜 차별하느냐 라며 따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매장 매니저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라는 벽을 세우고 대결 구도가 형성되죠. 이때 학생은 다이아몬드 교수의 가르침대로 역할 전환을 시도합니다. 학생은 매니저를 추궁하는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인 행사를 진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매니저의 입장에서 이 행사가 어떤 전략적 목적으로 고객 유치, 매출 증대 등을 갖는지 파악하려는 시도입니다. 매니저의 입장을 이해하자 학생은 자신이 할인을 요구하는 진상 고객이 아니라 행사의 취지에 동참하는 우호적 고객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하는 말의 이면에는 늘 그들만의 두려움이나 욕구가 존재합니다. 매니저도 하루 종일 따지는 고객들에 시달려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는 공감이었습니다. 학생이 행사 취지를 먼저 이해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매니저는 비로소 무장을 해제합니다. 결국 협상이란 상대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의 언어로 설명해주는 과정입니다. 역할 전환의 핵심은 당신의 요구를 잇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를 먼저 채워주는 역설적인 전략입니다. 뇌는 내가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타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역할을 연기해 보세요.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가 원하는 성과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당신의 논리를 펼치기 전에 먼저 상대의 지도를 읽으십시오. 상대의 뇌가 공격이 아닌 협력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 당신의 협상은 50%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심과 관찰력,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진심으로 헤아리려는 유연한 태도입니다. 이제 이 역할을 전환하는 기술이 일상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관점을 전환하고 상대의 지도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뇌는 결코 중요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제안이라도 상대의 뇌가 즉각적인 보상을 느끼지 못한다면 협상은 공허한 외침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큰 이득보다 당장의 작은 이득을 선호하는 지연 할인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제안하는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이 상대에게 불편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상대의 뇌는 즉시 회피 모드로 돌아섭니다. 협상에서 우리가 범하는 또 다른 오류는 정작 상대방에게 필요한 심리적 보상은 배제한 채 논리적 타당성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뇌가 스스로 당신의 제안을 선택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협상 과정 자체를 즐거운 경험 혹은 인간적인 존중이 담긴 과정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매장 매니저의 사례에서 학생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매니저가 학생과의 대화에서 위로받는 기분이라는 즉각적인 보상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단순히 할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매니저가 고충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인간적인 대우를 먼저 제공했습니다. 협상은 비즈니스적인 계약일지라도 결국 그 주체는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격식, 절차, 구체적 근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전달하는 방식, 즉 소통의 온도가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뇌는 내가 존중받고 있고 이 대화가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준다고 느끼는 순간 경계를 풉니다. 당신의 제안을 상대가 받아들여야 할 당위성만 나열하지 마세요. 대신 이 제안이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상대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우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매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소통 방식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어떤 이는 데이터와 근거를 원하고 어떤 이는 따뜻한 위로와 신뢰를 원합니다. 상대에게 맞춤형 보상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뇌를 조종하는 가장 정교한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상대를 설득할 때 나의 논리만 강조했는가? 아니면 상대의 뇌가 기뻐할 만한 보상을 제시했는가? 상대의 뇌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자격을 설계할 때 협상은 더 이상 힘겨운 투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협상을 둘러싼 오래된 오해들을 하나씩 해체해 왔습니다. 내가 이겨야 상대가 진다는 대결 구도, 나의 논리만이 정답이라는 자기 중심성, 그리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까지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협상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이 스스로 당신의 제안을 향해 걸어오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설계라는 것을요. 앞서 살펴본 학생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 학생이 매니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난 말솜씨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행사의 취지를 공감해주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적 보상을 먼저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의 업무 조율, 혹은 고객과의 상담까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먼저 상대를 그 협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평범한 단어가 왜 그토록 실천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뇌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본능을 거스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협상 전 단 3분만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저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보상은 무엇인가? 이 짧은 질문이 당신의 협상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당신은 미루는 사람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 강요하는 사람에서 마음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 연결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고민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장 오늘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억지로 내 주장을 펼치기 전에 먼저 질문하십시오. 상대의 마음속 지도를 먼저 읽고 그가 원할 만한 보상을 제시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도가 반복되면 어느덧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하는 협상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심리학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삶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구조들을 하나씩 해부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어내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전달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일상 속 협상 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려주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협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를 설계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며 원하는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협상의 달인입니다.